60대의 남자가 노래방 골목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가 왜 거기 있는지. 아마도 알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이것은 강태수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고 2년 전 명예퇴직을 했으며 집에는 말을 잃어버린 아내와 이미 독립한 자식들의 빈 방만 남은 남자. 그리고 이것은 김연주라는 여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3세, 두 아이의 엄마이자 노래방 402호에서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웃어주는 여자.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강태수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렸습니다. 사실 그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자니 아내 순이의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고 혼자 술을 마시자니 딘잠만 바라보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은퇴 후 2년. 7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사 밖에서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30년간 김 부장, 김 상무, 김 전무로 불렸던 그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네온 사인이 보였습니다. 402 노래방. 2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파란 불빛.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그의 손은 이미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2층 카운터. 50대로 보이는 사장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 하시겠어요? 도우미 부르시면 2시간에 10만 원인데 편하게 노래 부르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1시간만요. 아, 1시간은 안 되고요. 최소 2시간입니다. 괜찮으시죠? 태수는 지갑을 꺼내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는 402호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방, 오래된 소파, 벽에 걸린 색바랜 노래 포스터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내고 누군가의 시간을 사고 있구나. 1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여자는 태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는 조명을 받아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진한 아이라인과 붉은 립스틱은 그녀의 얼굴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이트한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강조했고 높은 힐은 걸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 김현주. 겉모습만 보면 화려했지만 태수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에서 피곤함을 읽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려진 화장 뒤로 지친 눈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예요.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듯한 섹시함이 아니라 원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젊고 화려한 여자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견주는 태수 옆이 아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다리를 모아 앉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 여자는 겉모습과 달리 거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많이 힘드셨나 봐요. 같은 위로로 시작하는 게 이 업계의 방식 아니었을까요? 집에 가기 싫어서요. 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한 화장 뒤로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정직하시네요. 대부분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라고 하시던데. 태수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봤습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것들. 손톱은 완벽하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지만 손마디는 약간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보였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43년을 살아온 흔적들. 노래 한 곡 부르시겠어요? 태수는 리모컨을 받았습니다. 번호를 누르면서 물었습니다. 현주 씨는 이 일 한 지 오래됐어요? 3년 됐어요. 전에는 마트에서 계산대 일했는데 시급이 너무 낮아서요. 여기가 훨씬 낫죠. 시간당 5만 원이니까. 그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이라는 것을. 태수는 이상하게도 그 솔직함이 편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태수는 서툴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주는 박수를 치지도 과장되게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노래 잘하시네요. 거짓말 안 해도 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으로 듣기 좋았어요.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3곡 불렀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물가 이야기,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끝났을 때 현주는 일어서며 긴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편하게 오시면 돼요. 태수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피곤함이, 그리고 자신이 느낀 묘한 감정이. 나는 지금 무엇을 샀는가? 다음 주 목요일, 태수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목요일은 그의 일정표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내 순이는 물었습니다. 요즘 목요일마다 어디 가? 동창들 만나러.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번째 방문. 현주는 평소처럼 화려했습니다. 오늘은 붉은색 원피스에 더 진한 화장. 하지만 태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화장 뒤에 무엇이 있는지. 현주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하고 싶으면 제가 들을 수 있어요. 현주는 긴 머리를 만지작거리다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큰애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겠대요. 알바로 모으겠다고? 근데 제가 벌어서 보내줄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안 받으려 해요.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요? 아, 아니에요. 손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죄송해요. 현주는 고개를 숙였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 그녀가 화장으로 감추고 싶었던 것을 봤습니다. 눈가의 피로, 입가의 쓴웃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혼자 키우세요? 네. 남편이 7년 전에 나갔어요. 큰애가 중2, 작은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양육비는 한 번도 안 보냈고요. 힘들었겠어요. 익숙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현주는 립스틱이 묻은 입술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은 왜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보통은 자기 얘기만 하시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수는 그날 402호를 나오면서 봉투 하나를 현주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주가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냥 딸 등록금에 보태세요. 손님, 저는 이거 받으면 안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연금 나오는데 쓸 데가 없어요. 현주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태수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흰 머리가 절반을 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40대 여자가 왜 자신 같은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방문은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으로 늘었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그는 매번 현주를 지명했고 매번 2시간을 채웠습니다. 아내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않는 척했습니다. 부부는 때로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10번째 방문 즈음, 태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현주는 검은색 슬립 원피스에 물결치는 긴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더 진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제 그 화장 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주 씨, 저 여쭤봐도 될까요? 현주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는 립스틱을 다시 바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님이요. 그냥 손님. 네, 착한 손님이요. 태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현주 씨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현주는 거울을 내려놓고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한 아이라인 뒤에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친구가 아니에요. 손님은 시간당 5만 원을 내시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일이에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현주 씨가 무슨 일을 하든. 아니요. 신경 쓰셔야 해요. 현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한쪽으로 쓸어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이렇게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고 손님 옆에 앉아서 웃어드리는 거 다 일이에요. 제 딸이 이 모습 보면 창피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태수는 그녀의 솔직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님은 여기 오실 때 부인한테 뭐라고 하세요? 노래방 도우미 만나러 간다고 하세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손님의 관심은 이 방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후 2주간 태수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시간은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내 순이가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태수는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목요일, 토요일마다 나가더니 카드 명세서 봤어. 노래방에서 매번 10만 원씩 쓰고 있더라. 뭐 하는 거야? 태수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러 가는 거야. 혼자? 아니. 순이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구나. 내가 몰랐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현주의 긴 머리, 진한 립스틱,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피곤한 눈빛. 나는 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새벽 3시,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30년 전, 2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순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 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순이는 머리를 묶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진 속 순이를 봤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없고 긴 생머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현주를 떠올렸습니다. 진한 화장, 섹시한 옷차림. 모두 일이었습니다. 시간당 5만 원을 받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나는 환상을 샀던 거구나. 태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30년을 함께 산 아내 대신 돈으로 살 수 있는 위안을 찾았다는 것을. 새벽 4시,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래방 전화번호를 찾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현주에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50만 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도운 게 아니라 내 양심을 샀던 거구나. 12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놀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아침부터. 그냥 오랜만에 해주고 싶어서.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끓인 찌개는 서툴렀지만 순이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네.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순이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여보라고 부른 게 언제였던가. 왜? 미안해. 그동안 뭐가? 다 퇴직하고 나서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순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이야기 들어주지 않았던 것.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손님, 현주예요. 요즘 안 오시네요. 괜찮으세요? 태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현주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태수는 그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태수는 여전히 은퇴자입니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는 아내 순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합니다.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목요일 저녁, 예전에 노래방에 가던 시간. 이제 태수는 거실에서 순이와 함께 TV를 봅니다. 순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가끔 투덜거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집중 좀 해. 평범한 대화입니다. 화려하지도 설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때 알았어? 내가 어디 갔는지. 순이는 한참을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지. 하지만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태수는 아내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 긴 머리도 없고 진한 화장도 없습니다. 주름이 깊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짜인 사람. 고마워. 뭐가? 기다려줘서.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연주. 그녀는 여전히 402호에서 일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합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긴 머리를 빗습니다. 목요일 저녁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때 그녀는 한순간 강태수를 떠올립니다. 나쁘지 않았던 손님. 돈을 주고 갔던 손님. 그리고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손님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 그녀의 일입니다.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외로운 사람들의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 그녀는 강태수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 어느 겨울 저녁, 강태수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순이가 부탁한 파와 두부를 사러. 계산대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문득 옆 통로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묶고 수수한 청바지에 패딩을 입은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 장바구니에는 라면과 우유, 과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연주였습니다. 태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도 태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현주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주는 자신의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402호에서 봤던 화려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긴 머리는 묶여 있었고 높은 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김연주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여자. 태수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2호에서 만났던 것은 김연주가 아니라 김연주가 연기한 현주였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순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파와 두부를 넣은 따뜻한 찌개. 오늘 파 싱싱한 거 샀네. 슈퍼 주머니가 골라줬어. 그래. 짧은 대화. 별 의미 없는 일상. 하지만 태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인 것. 설레지 않지만 안정적인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식사 후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어딘가에 402호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파란 불빛을 켜고 외로운 사람들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곳에서 현주는 다시 화장을 하고 긴 머리를 풀고 미소를 지으며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수는 그녀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그녀에게 떠넘겼던 것에 대해, 그녀의 일을 감정으로 착각했던 것에 대해.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미안함을 전하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잊혀지는 것. 그녀의 수많은 손님 중 하나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뭐 생각해? 순이가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녹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를 받아 들었습니다. 순이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응? 오래 살자. 순이는 놀라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오래 살고 싶어. 당신이랑. 순이는 한참을 태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강태수, 63세. 은퇴한 회사원. 아내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자. 그는 한때 길을 잃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위안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환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났습니다. 뒤늦게, 서툴게, 하지만 결국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로. 평범하지만 진짜인 일상으로. 겨울은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제 압니다. 추위를 견디는 방법은 밖에서 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함께 불을 지피는 것이라는 걸. 그것이 더 느리고 더 힘들지만 진짜라는 것을. 402호의 불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집에서 한 노부부는 함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이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돌아옴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외로움 너머에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60대 남성이 40대 노래방 도우미에게 느낀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났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진짜 용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화려한 환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매일 끓여주는 된장찌개, 함께 마시는 녹차.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것에 매달려 보시지 않았나요? 그럴 때일수록 함께 평생 해온 옆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일과 잘 보내는 도도 일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